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네 다리가 아픈 이유로 정해봤어요. 걸으실 때 어딘가 비슷한 게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논문은 아니고 미국 의사학회에서 이제 내과 선생님들 논문을 냈는데 오래 걸으면은 확실히 생존율이 높아진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한 120살까지 사시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보면은 이게 란셋이라는 영국 논문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논문들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보면은 하루에 9,000보, 10,000보 이상 걸으시면은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를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증명을 해낸 논문인데 3월에 나왔더라고요. 나 아파서 못 걷겠다. 오래 못 사나? 누워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걸을 때 이게 이번에 캐나다에서 나온 논문이던데 보면은 우리가 발을 뛰면서 발을 들어 올리거든요. 발 뒤꿈치가 닿고 딛는 동안에는 유연하다가 딱 뛰려고 하는 순간에 발이 전체가 딱딱해진다. 그래서 발을 밀어 올리는 원리거든요. 보시면은 약간 어떤 점이 좀 달라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약간 더 바깥쪽으로 휘어 있거든요. 섰을 때 발 모양이 약간 옆으로 빠지면서 축이 처지거든요. 내가 섰을 때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해서 나갈 때 발 쳐져 있는 거거든요. 평발일 때 이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도 분명히 약간 평발기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깔창을 끼신다든지 신발이 푹신하지 않으면 걸을 때 불편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보면은 이제 틀려요. 여기는 섰을 때 약간 처져 있는데 들면은 다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얘는 다리를 들어 올려도 다리가 퍼져 있어요. 걸을 때 얘네들은 유연성 평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 평발인데 난 잘 뛰어.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런 경우. 저쪽 경우는 나 평발인데 잘 뛸 수가 없어. 너무 느려. 뛸 때 넘어져. 오리 걸음 같이 걸어. 그런 경우 양쪽 틀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 제가 잰 건데 이거 보면은 같은 사람 양쪽 발을 제가 찍거든요. 항상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섰을 때 딱 지지가 딱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자로 쭉 맞거든요. 이 선과 이 선의 중심이 쭉 맞아 떨어졌을 때 딱 지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약간 떨어지거든요. 안쪽이 중간 부분이 약간 처지거든요. 너무 처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발등이 되게 높아. 남들보다 높네. 이것도 잘 못 뛰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보게 되면 환자분이었는데 약간 휘시는 것처럼 발이 너무 올라가 있죠. 이 축이 너무 올라가 있거든요. 쭉 부어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신발은 정상적인 신발을 신기가 되게 힘드신데 수술까지 원하시진 않고 이쪽 환자는 너무 떨어지죠. 아이였는데 너무 애가 오리발 같으니까 데리고 오셨는데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완전 틀린 거예요. 높이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이쪽 한쪽 면에다가 뭐 깔창 같은 걸 껴서 좀 교정을 해준다든지 좀 봐주거든요. 애기들은 근데 약간 교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좀 자주 보고 있고요. 어른들은 깔창 무조건 껴야 됩니다. 나 걸으면은 발 앞이 아픈데 아니 오래 서 있으면 팔이 너무 아픈데 엄지발가락에 신발이 닿으면 아파. 되게 많이 보셨던 이제 무지외반증인데 무지외반증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돼 보이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이쪽 보면 이분도 이쪽은 많이 휘어 있고 이쪽은 안 휘어 있고 같은 발인데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한 애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종작골이라고 손에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근육이 붙어가지고 당겨줘야 되는데 이 근육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는 도는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꽤 많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 중에 꽤 많아요. 이모나 뭐 엄마. 그러면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당기니까 돌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니까는 이쪽보다 각도가 생기니까 튀어나가거든요. 튀어나가면은 신발에 자꾸 다니까 불편하고 자꾸 푹신한 신발 살려고 하고 이쁜 신발 못 신고 구두 못 신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 보통 이런 거 인터넷 사서 끼거든요. 근데 이제 막 땀 차고 좀 짜증 나긴 하지만 써보면 좀 낫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도 사실은 수술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게 골절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뼈를 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발가락이 너무 많이 혀가지고 신발이 아예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면 잘 관리를 하시면 꽤 괜찮거든요. 하다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확 나빠지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때는 수술하는 건데 아까는 엄지발가락이고 근데 어저께 오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쪽이 만지면 너무 아프고 서 있으면 막 전기 오는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왜 그러죠라고 오셨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섰을 때 폭 좁은 신발 같은 거 신거나 힐 같은 거를 많이 신는 분들 누구겠어요? 여자분들. 근데 젊을 때는 안 아파요. 조금 나이가 드시면은 저기가 좁아지거든요. 이게 좁아지니까 앞에 뾰족하고 예쁜 신발
힐 이렇게 높게 딱 신었었던 여자분들이 아파요 저기가. 근데 나 저녁 때안 아팠는데 또 바뀌거든요 뼈부에. 서서 누르면 아파요. 근데 이게 찌릿거리는 느낌이 드는 게 신경이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신경이 지나가는데 뼈들이 꽉 눌리니까 거기가 전기가 오는 것도 불편해요. 이렇게 뼈랑 뼈 사이가 좁아지면 신경이 지나가는 게 눌리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커져요. MRI 같은 걸 찍으면은 요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초음파로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요거를 옛날에는 저기 보이면은 수술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러 가지 자측을 쬐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사 같은 거 좀 써보면은 신경 쪽에 압박이 되었던 게 약간 풀리면서 좀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져. 저는 그때는 MRI 찍고 이제 수술하기도 하는데 까지 하진 않았어요. 섰을 때 이렇게 아치가 생기고 서 있다가 우리 걸으면은 앞에 발가락이 구부러지면서 들어 올려지거든요. 힐을 신으면 계속 서 있는 상태로 계속 눌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가. 이걸로 계속 버티니까 앞쪽에 너무 많은 압박력이 생기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무게중심이 여기 딱 우리 거골이라고 하고 중골 여기에 쓰여지게 되는데 걷기 시작하면은 바뀌어요 무게중심 축이. 하루 종일 힐을 신고 서 있는다? 너무 최악이죠. 발 모양도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같거든요. 중간 부분이 발의 축이 떨어진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져요. 요게 보면 종골이랑 땅바닥의 각도가 높아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얘가 떨어지거든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라고 후 경골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붙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주는데 얘가 당겨주면서 몸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킬레스건은 뒤에서 당기는 거고 제가 그려놨던 후 경골근 여기서 뒤에 당기거든요. 두 개가 같이 당겨야 되는데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나오지만 좀 드물고 이런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이 못 들어 올려지니까 주저앉거든요. 근데 들어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딱 굳어버려요. 우리가 윈들레스 메커니즘이라고 중간에서 딱 걸리면서 들어 올려지거든요. 그거 유연성 편평적이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 뼈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는 강직성 편평적. 교정이 안 돼요. 수술해야 되는 게. 인터넷 보면은 나 족저근막염 있는 것 같아. 운동하라고 하는데 발끝 당기라고 하는데 왜 족저근막인데 바로 당겨? 난 족저근막이면 여기 아픈데 여기 당겨지면 좋아지는 거 맞아? 이런 생각하실 거고요. 병원에 갔더니 뭐 초음파도 해보고 봤더니 족저근막염 맞다 하는데 보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 뼈 이렇게 여기 보면 족저근막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모션이 있는데 얘는 되게 질겨요. 제가 꼬매 봤는데 엄청 질기거든요. 이게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뼈가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골극 보니스퍼라고 하는데 이제 뼈가 이렇게 자라나면은 엑스를 실제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튀어나와도 안 아픈 사람도 있고요. 조금 튀어나오는데 너무 아파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거를 요즘에 무리를 좀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 그냥 둬요. 일단 좀 더 보고 약 드리고 물리치료해보면 좋아지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돼 있는데 나 너무 막 걷기가 손목으로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얘가 뭔가 안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은 분명히 했는데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요 독주 근막이랑 아킬레스건이 여기 붙는 거거든요. 옛날엔 이게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뒤를 약간 열어보면 여기까지 쭉 붙어 있거든요. 껍데기가 실제로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독주 근막이 붙는 자리는 딱 요 자리거든요. 딱 요 자리. 실제로. 이 자리가 결국에 자라나는 걸 보여드리려고 넣었고 요 뼈를 완전히 이쁘게 싹 도려냈더니 결국에는 독주 근막이랑 아킬레스랑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 거죠. 한 덩어리. 어느 쪽에 먼저 문제가 생기냐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갈 때 뒷발 앞발 딱 단 다음에 들어 올리면 얘가 쭉 당겨지면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결국에는 우리 여기 뒤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동시에 연결이 돼가지고 걸을 때 도움을 준다. 다른 논문을 찾아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검게 MRI에서 보이면은 타이트하게 구조물이 되게 단단한 거예요. 되게 단단한 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조물이 단단하게 보이고 이쪽도 보면 쭉 내려가거든요. 약간 보면 약간 울그스름 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걸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쪽에 얘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두꺼워지는 거고 얘는 멀쩡하니까 얇아요. 두꺼워져서 당기면은 이쪽에 뼈가 튀어나가니까 이제 뼈가 자라나는 거고 요게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거다. 그래서 족저근막이랑 아킬레스 건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걸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운동법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다리를 쭉 내렸다 폈다 하는 동작에 효과 있냐? 효과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가니까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서 쭉 스트레칭, 모서리 같은 데 올라가서 시키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꽤 되게 많아요. 난 조금만 아닌데 옆에가 아파요. 이런 데가 아프대요. 여기가 너무 아픈데 모르겠어. 그러면은 옆에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조물이 없고 이쪽에는 구조물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걸리면은 이쪽에 이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 구조물 사이에 여기가 보면 터널이거든요. 꽉 조여 있으니까는 거기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놔드리면 확 풀리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허리가 아픈데 그게 이제 다리로 오면서 오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거고요. 저는 이제 정확한 걸 좋아해가지고 족저근막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좀 주사를 놔드리려고 엑스레이 기계 사용해서 주사를 좀 놔드려봤거든요. 하면 이제 족저근막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 스테로이드는 다 아시겠지만 그 인대나 딱딱한 찔겨야 되는 주식에 놓으면 연해져요. 그걸 자주 맞으면 너무 취약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드리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뭐 MR을 찍을 여유가 안 된다, 아니 뭐 비싸, 아니면은 뭐 빨리 나야 돼, 나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드려요.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시도하시겠냐고 해서 동의가 되면 해요. 근데 이걸 또 맞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요즘에 요거 해요. 이 관절경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쑥 집어넣어요. 쑥 집어넣어가지고 갈아버려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근막이 붙으니까는 요 위를 갈아버리거든요. 삐죽해서 자꾸 닿으면서 아프니까 튀어나온 걸 갈아놓고, 갈아 놓는다고 나 또 아픈데요? 분명히 뭔가 습관이 잘못된 게 있어요. 걸을 때. 그러고 약간 교정을 좀 해야 되고. 여기 아킬레스건 너무 아파가지고 신발 팠는데 이거? 나 이거 슬빠만 신고 다니는데 크록스만? 나 이거 말고 9월에다 못 신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그냥 빨갛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신발에 처음 산 신발. 이게들 되게 많아요. 이게들 막 여기 아프다고. 신발 처음 산 애들. 아니면 앞에 발이 크는데 꽉 조여져가지고. 그럼 여기가 실제로 보면 MRI 찍으면은 여기가 막 하얗게 됐어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뼈가 이상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발을 바꿔주고 조금 쉬게 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보면 막 이렇게 막 뼈가 막 석회가 돼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MRI 같은 거 막 찍으면은 요런 데 튀어나가면서 염증이 막 계속 깔려 있어요. 그냥 계속 아프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살아요. 해부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관리를 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분은 여기다 제가 스크롤 박아가지고 옆으로 들어가서 뺐거든요. 열은 김에 같이 해드렸어요. 훨씬 나아지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요거 있다고 수술을 하자고 얘기해? 너무 싫은 거예요. 저거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관절경으로 해요. 요즘에 좀만 뚫어가지고 그냥 고기만 갈아낼 수 있거든요. 요즘에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갈아내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뼈가 누르는 게 압박력이 되게 심하면은 힘들어하시고, 너무 안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쓴다고 되는데 여기 안 돼요. 아킬레스건은 진짜 안 돼요. 아킬레스건 실제로 꺼내보면 엄청 두껍거든요. 그게 조금 약해지면 나중에 탁 끊겨 나가면, 아시죠? 테니스 같은 거 치다가 갑자기 확 넘어가. 이렇게. 이거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 뜯어진 거거든요. 얘가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발이 조금씩 약해지다가 탁 나가거든요. 누가 발로 쳤어 하면 아무 뒤에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대랑 근육이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쓰려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뼈는 태워놓으면 무너지는데, 인대를 잡아놓으면은, 인대는 뼈를 잡아주니까 서 있지 못하지만 붙어 있긴 하거든요. 쓰려면 근육이 당겨줘야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뼈가 있어야 되고, 인대가 관절을 잡아주고, 네, 근육이 힘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발목 인대는 발목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발목 인대가 움직여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바깥쪽이고 안쪽이거든요. 우리 바깥쪽에 이제 많이 다치잖아요. 보면은 우리 발목 쪽으로 내려가는 인대들이 세 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하고, 제일 많이 다치는 거는 앞쪽으로 나가는 전거비 인대라고, 요 인대. 발목이 우리가 딱 든 상태, 앞으로 딱 세워진 상태에서 확 돌아 나가면은 이게 제일 많이 다치거든요. 안쪽은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잘 안 다쳐요. 왼쪽이 다치려면은, 저는 한번 수술한 적 있는, 두꺼니까. 주짓수 선수, 주한미군, 발이 자꾸 상대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한 적 있고, 한 명은 배구 선수, 착지하다가 발 돌아 나가서 완전 발이 다 빠져 나가면은 다 터져요. 다 꼬매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면은 뒤쪽은 수술 잘 안 하고, 이쪽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 보면 모양이, 저쪽은 되게 넓은데 얘는 되게 조금 있거든요. 좀만 발목이 탁 다쳐도 확 돌아 나가거든요. 발이 안쪽으로 돌아 나가면은 바깥쪽, 발이 바깥쪽 돌면 안쪽이 문제가 생기는데, 안쪽은 잘 안 다친다. 거의 넘어질 일 없어요. 거의 뼈가 부러지죠. 힘이 너무 세게 작용해서. 내가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멍이 들어왔어. 왜 멍들었는데, 멍든 이유가 뭐지? 누가 발로 찬 게 아니고 혼자 다쳤으면 안에서 조직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 MR을 찍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건 피거든요. 피가 내려오니까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대가 찢어진 거죠.
보면 요 인대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인대가 떨어져 있거든요. 인대가 다치면 똑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이렇게 돼 있다가 두두두두 뜯겨나가. 뚝 끊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이게 이 인대거든요. 이렇게. 뭐 관절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열어서 하는 거 좋아해서 한 2cm 정도, 3cm 정도 열어가지고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친구도 군인이었는데 보통 요런 데 많이 다치는데 요런 데 뜯어지거든요. 이렇게. 끊어지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잘 보여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덜렁덜렁 하거든요. 보통 제일 많이 권유를 하는 게 처음에 다쳤을 때 막 발이 얼마나 부었던 간에 MR을 무조건 찍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확인을 해서 골절 없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방깁스를 좀 하고 아이싱을 최대한 하면은 아까처럼 부어있는 애들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돌아오고 방깁스를 잘하고 아이싱을 잘하면 케어가 됩니다. 3주 정도 버티면 되게 많이 좋아지고 3주 되면 걸었을 때 안 불편한데 빨리 걷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보조개 같은 걸 차도 돼요? 아니 보호대를 해도 돼요? 보호대를 장시간 하면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고정을 잘 해주시면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 지났을 때 그 발목 강화 운동 다 아실 거예요. 발목 밴드 걸어가지고 하는 거. 그걸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거를 계속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검게 아까 말씀드렸죠. MR에서 검게 타이트하게 보여야지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안 그래요. 뭐가 이상하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연결돼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 만성이에요. 이거 덜렁덜렁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제 왔던 환자인데 같은 양발이에요. 양발 찍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관절 간격 이렇게 이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이 기계 보이시죠? 이게 강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면 인대가 멀쩡하면 땡겨오면 안 되거든요. 얘는 밀면은 이렇게 벌어져. 벌어지면은 여기 부딪히고 여기 아파져요. 근데 얘는 18살. 지금 안 아파하는데 나중에 이제 힐 신고 하면 삐끗하면 확 돌아나가는 거지. 하나 더 볼까요? 같은 아이인데 벌어져. 이만큼 벌어지거든요. 요 인대가 일을 잘 못해주죠. 미니까는 벌어지는 거지. 저게 몇 번 더 다치면은 분명히 저건 문제가 생긴다. 이거 갖고 수술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알려주고 계속 강화를 시켜주면서 너는 힐 신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는 이뻐지고 싶으면 운동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야. 60세 정도. 이분은 너무 걷기가 너무 싫대요. 제가 너무 기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여자분이신데 남편분이 막 이제 또 자꾸 나한테 뭘 하지 말고 병원 가라고 오셨거든요. 이걸 찍었는데 요 뒤도 걸려서 여기 뼈 있잖아요.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할 건데 보면 여기가 튀어나가 있거든요. 밀리니까 자꾸 타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퉁퉁 치니까 글라이딩 되면서 툭툭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 괜찮은데 약간 시큰거리는데 평지는 괜찮은데 내리막길 못 내려가겠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MR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면이 이렇게 이뻐야 되는데 보면 이게 쿵 파여 있거든요. 이게 자꾸 탁탁 치니까 앞에 쪽에 뼈가 자라고 관절이 조금 손상이 되거든요. 이거 못해요. 이렇게 듣는 걸 하면 너무 시큰거립니다. 저 만성이 계속 오래되면은 발목 자꾸 삐끗삐끗 하거든요. 아까는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밀리니까 뭐 골국이 뼈가 자라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목 자꾸 안쪽으로 삐끗삐끗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자꾸 닳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망가져요. 재환자고 되게 많이 걸으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많이 걷고 한 10km 정도 걸으시거든요. 이분은 공장 관리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또 불편하셔가지고 관절경으로 수술했고요. 이걸 파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거든요. 떠내고 닦아낸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 무릎에도 적용되는 방법이고 미세천공술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고 이렇게 피가 올라오면은 이게 다시 연골면이 덮이거든요. 애기들은 그렇게 돼 있어도 어린애들은 그냥 저절로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덮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괜찮아져요. 우리나라에 오다리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되게 많거든요. 사진 찍으면 오다리 엄청 많아요. 외국 사람들은 X자가 많아요. 외국 나가면 되게 많고 우리나라 오다리 엄청 많고 이렇게 안쪽으로 축이 원래는 요 삐죽삐죽한 이 스파인 이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떨어지면 우리 그냥 걸을 때 충격이 다 일로 쏠려요. 그러면 안쪽만 망가지고 바깥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방법들이 옛날 인공관절 전부 다 했는데 안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원인이 이거든요. 이 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축이 안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걸을 때 충격이 계속 안쪽으로만 쏠린다. 그래서 바깥쪽은 말짱한데 안쪽만 다 망가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재환자고
서서 일하시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달래다가 안 돼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이 뼈를 까가지고 축을 바꿔놨거든요. 축을 바꿔서 지금 다리를 벌려준 쪽으로 해서 벌리면은 축이 바뀌거든요. 옛날에는 요거를 이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요즘에 이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인공관절을 최대한 늦게 하려고, 최대한 안 하려고 뒤로 미루는 이제 교정술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에 되게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골다공증도 되게 많고 오래 살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다 쭈그려 앉아서 옛날에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다리 업고 키우고 막 되게 요인이 많으니까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쪽에 벌려주면 축이 안, 제가 말씀드린 요 삐죽삐죽한 쪽 바깥쪽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뒤쪽 거는 수술 전이고 수술 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게 중심이 떨어지는 축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먼저 무조건 해야 되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일단 안 아프게 요즘 뭐 좋은 주사 많잖아요. 무릎 관절에 충격도 흡수해주고, 그다음에 걸을 때 신발 같은 거 좀 좋은 거 신으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골다공증 검사 잘 하시고 관련돼 가지고 치료 잘 받으시면 안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픈 게 문제가 돼서 못 참으면 수술하는 건데 멈추면 괜찮아요. 그리고 보면 요즘 환자분들 막 80세, 90세 많잖아요. 되게 잘 다니시거든요. 젊은데 22살이거든요. 무릎이 아프대요. 왜 아파?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이 관절 간격도 되게 괜찮고 문제가 없어. 서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픈데 뭐 이렇게 보면 하면 아프대요. 뭐 스쿼트 하는데 너무 아파요. 뭐 되게 많아요. 그냥 걷지도 못하고 막 계속 못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관절 간격이 안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딱 이쁘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근육이 좀 약하니까 여자분들한테 많아요. 근데 남자도 생겨요. 이게 이쪽으로 당겨지니까 여기 자꾸 부딪히거든요. 여기서 인터넷 보고 스쿼트를 한번 보면 좋대. 스쿼트를 하면은 막 긁어. 쫙쫙 긁거든요. 원래는 정상이 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근데 어른 애들도 있어요. 바꾸는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 다리 모양, 다리 축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무릎을 굽히면은 이 슬개골이 내려찌는 이 힘이 되게 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있거든요. 외국 사람들 절대 안 하는 거. 밥 먹을 때 다리 꼬고 앉고, 운전할 때도 꼬고 운전하고. 이거 하면은 이쪽에서 너무 세게 눌리니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남자분인데요. 젊은 남자분. 여기가 빠져요. 빠지고 여기 염증 생기니까 막 못 구부려. 축구 같은 거 하고 오면 달리기도 못하고 너무 불편하지. 근데 보면은 이쪽 보면 이쪽이 너무 확 내려가 있거든요. 안 맞아요. 밸런스가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막 스쿼트를 하고 이겨내는 스쿼트하고 도망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다 이거. 그래서 이제 무릎 굽히는 자세 같은 거 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달리기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가 보니까는 이제 쪽 피가 흘러 내려간 거죠. 이 뒤쪽을 하얗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검은색 띠로 딱 대서야 되는 하얗게 보이는 건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딱 햄스트링이 끊고 나가니까는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축구 선수들 보면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파열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아니라 건이라고 해서 얇은 부분이 파열되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건이 파열돼도 사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왜냐면 축구 선수 같이 막 정교한 동작을 안 하니까. 근데 운동선수가 파열된다? 하고 망한 거예요. 동작이 떨어지거든요. 일부 수술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도 꽤 있다. 제 환자였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랬어요. 괜찮, 조금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되게 빨리 번지를 망가지더라고요. 되게 빨리 망가져서 제가 이게 원래 보통 뭐 술 많이 마신 남자한테 걸린다고 했는데 여자분들도 꽤 있어요. 저게 이제 원인 불명으로 돼 있긴 하고요. 걷는데 허리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여기 너무 아픈데 뭐지? 고관절 아니야? 엑스레이 한 번씩 찍어보면은 허리 사진 찍을 때 딱 여기서 끊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병원 갔더니 괜찮다는데 너무 아픈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찍을 때 고관절 사진 한 장씩 그냥 찍어보면은 보입니다. 같이 찍거든요.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왜 동탄에 개원을 해서 이제 플랜카드를 걸고 내일부터 할 건데 오늘 좋은 기운 받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